단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저 진돗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타오르는 집에서 진돗개가 뛰쳐나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작은 생명이 품고 있던 거대한 충성심과 사랑의 비밀,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바로 그날 작은 짖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담긴 모든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은 모두 진실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위대함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국의 가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의 주홍빛 감이 탐스럽게 열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 집에는 한국을,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일인 부부, 클라우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푸른 눈의 클라우스는 한국의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인 역사학자였고, 금발의 마리아는 서툰 한국어로 동네 시장 상인들과 흥정을 하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마치 꿈만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한국 생활에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온기를 더해줄 작은 생명체의 부재였죠.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한국의 국견, 진돗개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가 가진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한 번 주인을 섬기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전라남도의 한 전문 견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짓궂게 장난을 치며 뛰어노는 가운데 유독 한 마리의 새끼 진돗개가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녀석들과 어울리기보다 한쪽 구석에서 의젓하게 앉아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한 깊은 눈으로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맑고 총명해 보이는 까만 눈동자, 쫑긋 선귀,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까지.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마치 운명처럼 그 작은 강아지에게 이끌렸습니다.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녀석은 잠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혀를 내밀어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강렬한 교감이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작은 생명체 사이에 흘렀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매일에 빛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의미로 하루라는 예쁜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울의 집으로 돌아온 하루는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클라우스가 서재에서 연구에 몰두할 때면 하루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잠이 들었고 마리아가 그림을 그릴 때면 얌전히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창밖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하루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산과 강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하루는 난생 처음 밟아보는 흙의 감촉과 풀잎의 냄새에 취해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보는 부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영리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는 몇 번 만에 금방 익혔고 부부의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숨을 쉬면 하루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리아가 고향 생각에 잠겨 우울해 보이면
장난감을 물고 와 그녀의 앞에 내려놓으며 놀아달라고 조르기도 했죠. 보통 진돗개는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하루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녀석은 클라우스와 마리아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고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들의 사랑에 조금의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루의 모습은 부부에게 더 큰 감동과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자신들의 아이라고 생각했고 하루 역시 그들을 자신의 세상 전부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그림자를 들이우곤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하루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고 마리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마리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짧은 비명과 함께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독일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이 단란한 가족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비보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클라우스가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부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허둥대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마리아는 눈물을 쏟아내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도는 하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의 냉기와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주인의 슬픔을 예민하게 감지한 하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클라우스의 다리에 몸을 비비다가 흐느끼는 마리아의 얼굴을 핥아주며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에 마리아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하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장 큰 문제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함께 독일로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긴 검역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 그들에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를 한국에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비행기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클라우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인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며 종종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독일에 다녀오는 몇 주 동안만이라도 하루를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다행히 민준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에도 영리하고 순한 하루를 예뻐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주면 돼. 몇 주면 다시 돌아와서 하루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불안해하는 하루에게 되뇌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부부는 하루를 민준 씨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익숙한 집이 아닌 낯선 공간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하루는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루를 설득했습니다. 하루야, 착하지. 아주 잠깐만 여기에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금방 다시 올게. 약속해. 하지만 하루는 마리아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가 힘겹게 하루를 떼어내 민준 씨에게 안겨주었을 때 하루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녀석은 있는 힘껏 문을 긁어대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생명의 절규였습니다. 진돗개의 울음소리는 음의 높낮이와 길이에 따라 외로움, 경계,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날 하루의 울음소리는 그야말로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클라우스와 마리아의 심장도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민준 씨의 집에 홀로 남겨진 하루, 그리고 멀리 독일로 떠나야만 하는 부부, 그들 사이에 놓인 몇 주라는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한편 하루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민준 씨의 시선이 문득 자신의 작은 아파트 구석에 쌓여 있는 이삿짐 박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짙은 근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역시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의 그림자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작은 아파트에 남겨진 하루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녀석은 주인이 떠나간 현관문 앞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오래된 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문 너머의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정성껏 준비해준 사료와 물그릇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애를 태웠지만 깊은 상실감에 빠진 녀석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루의 세상은 오직 클라우스와 마리아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지금 녀석에게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민준 씨의 상황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이 나 며칠 뒤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다급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며칠 정도는 괜찮을 거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독일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부부의 귀국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여전히 위중했고 그들은 병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하루는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루의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목줄을 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보았지만 하루는 예전에 부부와 함께 산책하던 길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냄새를 맡거나 그들이 타던 차와 비슷한 모델의 차가 지나가면 꼬리를 치며 달려가려다 이내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마음에 품은 주인을 잊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부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자란 하루에게 이번 이별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진돗개의 극심한 분리불안을 일종의 우울증으로 보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스스로 곡기를 끊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민준 씨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하루의 사연을 올리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깊은 정을 가진 아이인지를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고 온순한 아이입니다. 부디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글을 올리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루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루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입양 문의가 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나 도시에 사는 싱글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좁은 아파트가 과연 하루에게 좋은 환경일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지는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습니다. 내가 그 개를 거두겠소. 짧은 문장에서 왠지 모를 단단함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사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는 과연 어떤 삶이 하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준 씨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를 건 곳은 땅끝 마을과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모를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씨라고만 소개했고 평생을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하루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김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들을 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말미에 그가 던진 한마디는 민준 씨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생명은 거두는 것이지 고르는 것이 아니오. 며칠 후 민준 씨는 하루를 데리고 몇 시간에 걸쳐 낯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빽빽한 아파트 숲에서 점차 푸른 농과 밭으로 바뀌어갈수록 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던 하루는 조금씩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녀석은 창밖을 보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또다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낡은 흙담과 슬레이트 지붕이 인상적인 시골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허리를 굽혀 고추 모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홀로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드넓은 집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작은 밭되기와 늙은 몸,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개를, 그것도 상처 입은 진돗개를 거두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루의 사연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차에서 내린 하루는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흙냄새, 가축들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웅이 소리까지 모든 것이 도시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하루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여전히 옛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어 하루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루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떤 강요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무심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김 할아버지에게 하루가 먹던 사료와 좋아하던 장난감, 그리고 부부가 남기고 간 낡은 담요를 건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려 하자 하루는 또다시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에 결국 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보시오. 이제 여긴 내 식구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하루는 또다시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미약하나마 이곳은 어디지? 라는 작은 호기심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우는 하루를 억지로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고 하루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그곳의 개들은 보통 묶여서 집을 지키는 용도로 길러집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하루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게 자유를 주었고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의 저녁 영희가 피어오를 무렵 하루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과연 이 무뚝뚝한 시골 할아버지는 하루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하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 할아버지와 하루의 동거는 조용하고 더디게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고 하루가 그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갈 때도, 늦은 저녁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켤 때도 할아버지는 하루를 억지로 부르거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게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오랜 세월의 지혜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하루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할아버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놓인 밥그릇에 묵묵히 사료를 부어주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밥을 먹곤 했습니다. 삭섬해지고 그리고는 다시 마당 구석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평상 밑으로 들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클라우스와 마리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자연과 할아버지의 무심한 듯한 배려는 얼어붙었던 하루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낮잠을 자고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흙 냄새를 맡으며
하루는 아주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땀 흘리며 묵묵히 흙을 고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녀석은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어느 비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에 미처 밭에서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하루는 처마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하루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할아버지가 사라진 밭 방향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절뚝거리며 흙투성이가 된 채 나타난 할아버지를 발견한 하루는 그의 곁을 맴돌며 걱정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끙끙 앓는 할아버지의 곁을 하루는 밤새 지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할아버지가 뒤척일 때마다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자신의 발치에서 곤히 잠든 하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하루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가 눈을 뜨고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연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는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가면 밭에 따라 나서고 장에 가면 장에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막하던 집은 하루의 발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컹컹 짖는 소리로 채워졌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진도에서 팔려나간 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 장소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무리와 주인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복종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루 역시 자신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독일인 부부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곁을 지켜주는 새로운 주인, 김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생명의 위대한 적응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하루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하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옛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기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까요? 김 할아버지와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하루였지만 녀석에게는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맑고 화창한 날에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늘의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녀석의 시선 끝에는 하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꼬리를 내리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비행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혹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구슬픈 낑낑거림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 저편 비행기가 날아온 그곳에 두고 온 소중한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하루의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녀석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하루에게 옛 주인 클라우스와 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을 겁니다. 그들을 태우고 떠나버린 거대한 쇳덩어리,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기억 속에는 독일인 부부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리아의 목소리, 따뜻했던 클라우스의 품, 그들이 함께 듣던 팝송,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웠던 낯선 언어의 속삭임들. 그 모든 감각적 기억들이 하루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잠을 자다가 옛 주인을 만나는 꿈이라도 꾸는지 하루는 잠꼬대를 하듯 작게 짖거나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깨어나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죠. 이러한 하루의 행동은 진돗개의 놀라운 기억력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개들은 흔히 후각에 의존해 세상을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돗개와 같은 영리한 견종은 특정 소리,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주인의 감정 상태까지도 매우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관계는 거의 평생 동안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게 비행기 소리는 곧 이별의 아픔이자 재회의 희망을 동시에 상징하는 복잡하고도 강렬한 소리였던 셈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런 하루를 더욱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하루가 비행기를 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녀석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내 곁에는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하루는 이내 현실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첫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에서는 또 다른 그리움이 사무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떠나보낸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매일 밤 죄책감과 슬픔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어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하루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하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여전히 가슴에 묻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끊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하루의 기다림은 과연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기억의 파편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시간은 클라우스와 마리아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클라우스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루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들은 침대에 누워 하루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오던 하루,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던 하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버린 거야. 마리아는 종종 자책감에 휩싸여 흐느꼈고 클라우스는 그런 그녀를 끌어안으며 아니야, 마리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언젠가 꼭 다시 하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하루를 입양해 간 김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민준 씨는 이미 휴대폰을 바꾸고 이사를 간 뒤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매일 밤 한국의 반려동물 커뮤니티, 유기견 보호소 사이트, 지역 맘카페 등 온갖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독일인 주인을 잃어버린 진돗개, 서울에서 전라도로 입양된 백구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특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총명하게 빛나던 까만 눈동자, 오른쪽 앞발에 있던 작은 점, 쫑긋 선 귀의 미세한 각도까지 그녀는 하루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애타는 사연을 적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드넓은 한국 땅에서 이름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에게 입양된 개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슬픔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그리움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죄책감을 증폭시킨 것은 진돗개의 습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진돗개가 얼마나 한 주인에게 깊은 충성을 바치는 동물인지, 그리고 이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전부라 믿었을 어린 강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한국에는 백구라는 유명한 진돗개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가의 백구가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7개월 동안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집이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의 경이로운 귀소 본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더욱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하루도 그들처럼 자신들을 찾아오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너무 어렵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그리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하루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점점 지쳐갔고 희망의 불씨도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하루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우리를 잊었을지도 몰라. 혹은 어딘가에서 잘못되었을지도. 그들은 애써 최악의 상황을 외면하려 했지만 불길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과연 그들의 애타는, 그리움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끊어진 인연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가 하루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어느 날 밤, 마리아는 무심코 유튜브를 스크롤하다가 한 영상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게 됩니다. 마리아가 멈춰선 영상은 한국의 시골 풍경을 소개하는 한 여행 유튜버의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시골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콘텐츠였습니다. 유튜버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논두렁길을 걸으며 정겨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낡은 초가집, 그리고 마을 어귀 정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모습. 마리아는 잠시나마 고향 생각과 하루에 대한 걱정을 잊고 영상 속 평화로운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돌려 마을의 정영을 비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아주 작게 하얀 형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쫓는 듯
혹은 신이 나서 달려가는 듯한 역동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에서 키우는 평범한 계련이하고 넘기려던 마리아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하얀 형체의 움직임,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의 각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뒤로 돌려 문제의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프레임을 정지시키고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형체는 흐릿했지만 그 실루엣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돗개의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리 와봐요. 나 빨리. 마리아의 다급한 외침에 클라우스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마리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요. 하루가 맞는 것 같아요. 클라우스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시골에 있는 하얀 진돗개가 모두 하루일 리는 없었으니까요. 마리아, 진정해. 너무 닮은 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던 그의 표정도 점차 굳어갔습니다. 특히 개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에서 오른쪽 앞발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점, 그것은 마리아가 늘 그림으로 그리던 하루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희망과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저 개가 정말 하루라면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또 한 번의 깊은 실망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에 나온 마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풍경이 아름답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내용의 평범한 감상평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들의 눈에 한글로 된 작은 댓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댁인데? 전남 해남 쪽 아닌가요? 영상에 나온 정미소, 우리 동네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네. 해남, 전라남도 땅끝마을.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그 지명을 되뇌었습니다. 민준 씨가 하루를 데려간 곳이 전라남도의 시골 마을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기적처럼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하고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초조하게 이메일함만 새로 고침하던 그들에게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유튜버는 부부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던 마을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유독 사람을 잘 따르던 영리한 백구 한 마리를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개는 한 노인과 늘 함께 다녔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개는 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하루가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절망감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다행히 많이 안정된 상태였고 잠시 다른 가족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루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벽을 넘어 그들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옛 주인의 등장은 하루와 김 할아버지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운명적인 재회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의 답장을 받은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그들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밟게 될 한국 땅. 그곳에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비행기에 오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과연 하루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7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린 강아지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는 이미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자신들을 낯선 이방인으로 취급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긴 비행시간 내내 부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헤어지던 그날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무릎을 뱉고 잠들던 따뜻한 온기, 장난감을 가지고 와 놀아달라고 조르던 애교 섞인 몸짓,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자신들을 향해 절규하던 그 애처로운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그리고 또 설레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하루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하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하루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이제 너를 데리러 갈게. 인천 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전라남도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는 400km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그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쉼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한국의 풍경을 보며 그들은 7개월 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 길을 반대로 달려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남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주변 풍경은 온통 푸른 논과 밭으로 변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유튜버가 알려준 마을 이름을 입력하자 낯선 시골길로 차를 안내했습니다. 부부는 유튜버의 영상 속에서 보았던 풍경과 실제 풍경을 비교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낡은 정미소, 오래된 느티나무가 보이자 그들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하루가 살고 있는 곳, 마을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길게는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서는 트랙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는 차를 마을 회관 근처에 세우고 지나가던 마을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마을에 백구를 키우시는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마을 주민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하는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씨 영감님 말하는구먼. 저기 고삿길로 쭉 들어가면 나오는 마지막 집이 그 양반 집이요. 그 집게가 아주 영특혀 주민이 알려준 길로 차를 몰아가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흙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집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빨랫줄에는 소박한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상 밑 그늘에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7개월 전보다 훌쩍 자라 늠름한 성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틀림없는 그들의 하루였습니다. 마리아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클라우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차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꿈에 그리던 하루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직 그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고요함을 깨고 다가갈 용기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낯선 이방인의 등장이 하루에게 그리고
하루를 7개월 동안 돌봐준 저 집의 주인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다 줄까요? 차 안에 두 사람과 마당에 한 마리,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개월의 시간을 뛰어넘는 재회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누구도 선뜻 그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가 차 안에서 망설이고 있는 동안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김 할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외국인들이 영감님 댁을 찾는다는 이장의 말에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할 날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해 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툭툭 털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렌터카와 그 안에 앉아 있는 외국인 부부를 본 순간 할아버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루는 그의 적적한 삶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을 채워주었고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하루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하루의 진짜 주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김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의 원래 주인입니다. 그동안 저희 하루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준비해 온 고급 한우 세트와 영양제 선물 상자를 내밀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습니다. 됐소. 그런 거 바라고 거둔 놈 아니니까. 그들의 대화 소리에 평상 밑에서 잠들어 있던 하루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을 경계하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마리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자신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하루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루야, 괜찮다. 손님들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하루는 으르렁거림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낯선 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동물행동학자의 연구 결과가 떠오릅니다. 진돗개는 주인과의 유대감을 시각이나 청각보다는 후각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주인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다가도 주인의 채취를 맡는 순간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뇌리에 각인된 주인의 냄새가 다른 어떤 기억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하루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성급한 행동이 하루를 더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애타는 눈빛으로 하루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루야, 나야, 마리아, 기억 안 나니? 하루, 아빠야, 클라우스. 하지만 하루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깊은 강을 만들어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과 한 마리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 같은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과 하루가 원래의 가족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하루가 저들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자신은 깨끗하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루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그는 차마 그 뒷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하루는 과연 낯선 외국인 부부에게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7개월간 정든 새로운 주인의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할까요? 모든 결정의 공은 이제 하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하루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집 앞,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고, 김 할아버지는 착잡한 심정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긴장감의 중심에 있는 하루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코가 연신 벌름거렸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낯선 냄새들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낡은 경운기 한 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클라우스와 마리아가 잠시 뒤를 돌아보는 사이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와 마리아의 스카프를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마리아의 채취가 하루의 코끝을 강하게 스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7개월 전 매일 밤 자신을 끌어안고 잠들었던 주인의 냄새였습니다. 샴푸 냄새와 그녀가 즐겨 쓰던 로션 향, 그리고 그녀만이 가진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 냄새. 하루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녀석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향기는 순식간에 선명한 기억의 조각들을 불러왔습니다. 마리아의 다정한 목소리, 클라우스의 굵고 낮은 웃음소리, 함께 뛰어놀던 공원의 푸른 잔디 냄새, 그리고 이별하던 날의 슬픔까지 모든 감각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루의 까만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루?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린 것처럼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시골의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어린 강아지. 하루로 돌아간 것입니다. 녀석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마리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달려감은 반가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격렬한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마리아의 품에 안기는 대신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디 갔었단 말이에요? 라고 절규하는 듯한 애처롭고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녀석은 껑충껑충 뛰며 마리아의 옷자락을 물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이런 반응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다려왔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하루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하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버림받지 않겠다는 듯 쉽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버림받았을 때의 상처 또한 매우 깊게 남습니다. 재회했을 때 바로 안기지 않고 짖거나 맴도는 행동은 그동안의 불안과 원망을 표출하는 동시에 주인이 정말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려는 복합적인 심리가 담긴 행동입니다. 클라우스가 조용히 다가가 마리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가오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러움을 토해내던 하루는 마침내 지친 듯 짖음을 멈추고 훌쩍이는 마리아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위로하려는 듯, 그제야 녀석은 마리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감격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 할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루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마리아의 얼굴과 목을 연신 핥았고 마리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하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연신 미안해, 미안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클라우스도 그들 곁에 쪼그려 앉아 훌쩍 자란 하루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처럼 애틋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굳건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한쪽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마루에서 일어나 담벼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독일인 부부를 기억하고 따르는 순간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문득 김 할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는 멋쩍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가 하루를 다시 데려가도 될까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지난 7개월 동안 하루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정성을 쏟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하루를 불렀습니다. 하루야, 이리 온. 할아버지의 부름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하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마리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루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자신을 길러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아이처럼 녀석은 누구에게 가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망설임은 녀석이 얼마나 영리하고 감성적인 동물인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원래 주인을 만나면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루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자신을 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주인과 자신을 거두어 상처를 보듬어준 두 번째 주인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루가 김 할아버지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은 하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마리아의 품에서 빠져나와 클라우스와 마리아,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중간 지점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제발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세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하루를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김 할아버지에게서 소중한 가족을 빼앗는 것만 같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할아버지 역시 하루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하루가 자신을 잊지 않고 망설여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진돗개를 비롯한 몇몇 견종은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울 때 주인이 특정 개만 편애하면 다른 개들이 질투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망설임은 어쩌면 두 주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녀석 나름의 공정한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무겁고도 슬픈 선택의 순간을 끝낸 것은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쉰 뒤 하루를 향해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가라. 어여가. 거기가 내 자리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하루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는 정말 이대로 옛 주인을 따라 떠나게 될까요?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운명은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가라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는 하루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과 녀석의 미래를 축복하는 대인배적인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할아버지의 결단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외로움을 읽고는 차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은 할아버지였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현장에 있는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망설이던 하루는 마치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듯 천천히 클라우스와 마리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말 가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7개월간 쌓아온 정과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침내 마리아의 다리 옆에 선 하루는 그녀에게 몸을 기대는 대신 고개를 돌려 끝까지 할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단지 옛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의 허락을 받고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진돗개가 가진 서열의식과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루에게 김할아버지는 지난 7개월간 자신을 이끌어준 리더였고 그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감정보다 주인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진돗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애틋한 이별의 과정을 지켜보던 김 할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마 하루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냄비에 담겨 있던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루를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끓여주던 북엇국이었습니다. 사료를 잘 먹지 않는 하루의 건강을 염려해 매일 같이 북어를 푹 고아살을 발라주던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가는 길이 멀 텐데.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툭 내뱉으며 북엇국이 담긴 그릇을 하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는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북엇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아버지가 해주는 마지막 밥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와 클라우스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무뚝뚝한 시골 할아버지가 하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그 꾸밈 없는 행동 하나로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정칭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은 사랑이나 우정과는 조금 다른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애틋하고 끈끈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길까지 배려하는 것. 김 할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은 바로 이 정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빼앗긴다는 상실감보다 먼 길을 떠나는 식구의 마지막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북엇국을 다 비운 하루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핥았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루의 머리를 딱 한 번 힘주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애정이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 클라우스가 하루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채워진 옛 주인의 목줄이었습니다. 하루는 순순히 그 목줄을 받아들였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별은 완성되는 것일까요? 7개월의 시간을 함께한 할아버지와 하루의 인연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채오르기 직전. 하루는 갑자기 완강하게 버티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할아버지가 있는 집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녀석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하루의 갑작스러운 저항에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집 쪽을 향해 애처롭게 짖는 하루의 모습은 마치 두고 온 중요한 물건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리아가 하루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하루야, 왜 그래? 이제 가야지. 하지만 하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김할아버지의 집, 정확히는 마루 및 평상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때 하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김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샤, 저 녀석.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허리를 숙여 평상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고 해진 담요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7개월 전 민준 씨가 하루를 데려다 주면서 함께 건넸던 클라우스와 마리아의 채취가 묻어있는 담요였습니다. 하루는 그 낯선 시골집에 온 첫날부터 그 담요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 삼아 그 위에서만 잠을 자곤 했습니다. 담요는 옛 주인을 향한 그리움의 상징이자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담요를 들고 하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본 하루는 그제야 짖음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로 저거예요. 저걸 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리아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놈이 지난 7개월 동안 이거 저 하나는 악착같이 품고 살았소. 나한테는 마음을 다 연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먼.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하루의 지독한 충성심에 대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김할아버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루가 담요를 챙긴 것은 단지 옛 주인을 잊지 못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동물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개들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특정 물건에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과도기적 대상 트랜지셔널 object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고민형이나 담요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하루에게 그 담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두 주인에 대한 사랑을 모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담요를 품에 안고 닌 너버리트 첫째가 시책거는데 때 저리 때
현재의 사랑 클라우스와 마리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담요를 건네받은 마리아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하루가 이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하루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중한 추억까지 모두 챙긴 하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렌터카의 뒷좌석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뒷좌석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점점 멀어지는 김 할아버지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의 붉어진 눈시울은 그가 느끼는 슬픔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되찾았지만 동시에 한 노인의 세상 전부를 빼앗아 온 것만 같아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별의 순간 기쁨과 슬픔, 감사와 미안함이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재회는 동시에 가슴 아픈 이별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뿐인 사람들과 그 사랑에 충실히 보답했을 뿐인 한 마리의 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김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온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하루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 그리고 하루를 태운 차는 해남의 시골길을 달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 할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하루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녀석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을까요? 옛 주인을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정든 할아버지를 떠나온 슬픔이 공존하는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서울의 집에 도착하자 하루는 잠시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7개월 전 자신의 공간이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녀석은 익숙한 소파에 뛰어오르고 예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찾아내 물고 오는 등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클라우스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마리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아, 우리 다시 해남에 가보는 게 어떨까? 마리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두 주인을 모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게서 김할아버지를 빼앗아 온 것이 과연 하루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 사람과 한 마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해남으로 내려가 김할아버지 근처에 집을 얻어 함께 하루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했던 클라우스에게 땅끝 마을 해남은 새로운 연구의 터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마리아에게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루가 두 개의 가족을 모두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낯선 시골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혼란과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다시 해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김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면서 할아버님과 함께 하루를 돌보고 싶다고, 하루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나 동정하는 건가? 늙은이 하나 때문에 당신들 인생을 바꾸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는 자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말 속에는 사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노년층 특유의 자존심과 배려심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퉁명스럽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에둘러 표현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이러한 한국적인 감정 표현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설득 끝에 김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아는 마을에 나온 작은 빈집을 수리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고 마침내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클라우스, 마리아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형태의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맺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국경과 나이,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 할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처럼 내어준 하루의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꾼 독일인 부부의 선택,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 유산을 따라서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